예.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한 녹음 파일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통화 녹음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냈는데요. 한번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언론사가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 비방죄를 자행하는 일이 될 것이고, 공정하게 한다면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통화 내용은 자신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였고요. 너무 악마화돼 있고 왜곡돼 있어서 참 억울하다. 주로 김건희 대표가 자기 주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 오해를 언제든지 다 풀어줄 수 있는 참 그런 자신감도 내비쳤거든요. 또 하나의 녹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7시간 동안 김건희 씨가 통화를 했다. 20차례 정도. 근데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혹은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도 있지만 민감한 사생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좀 나눠서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김 앵커가 이제 인터넷 매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유튜브 방송이 과연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이게 김건희 씨와의 통화가 취재였는지 사적 대화였는지 여기에 따라서 약간 법적 어떤 구성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취재가 아니라 사적 통화였다면 이걸 공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문제가 남는 거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MBC를 통해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자사가 취재하지 않고, 물론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 때 한쪽 후보에 대해서 크게 유불리가 가릴 수 있는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중요한 저게 하나의 명분이 있습니다만, 선거를 맞이해서 어떤 언론의 윤리가 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그와 반대로 과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건희 씨가 이렇게 통화를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아마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내가 잘 설명을 하면 내 마음을 잘 알아둬서 의혹을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희망은 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 희망이고 조금은 이제 순진한 어떤 생각이 아니었던가 싶고, 이런 식으로 7시간이나 되는 통화를 통해서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는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는 적절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악질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과도 비교를 했는데요.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혹은 이재명 쪽에 많지 우리 쪽에 의혹이 있는 건 없고, 녹취 부분은 아주 비열한 정치 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거를 조금씩 편집한 거라지 않아서 아마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이게 어떻게 취재입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저질 정치 공작이라고 보죠.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님에게 쌍욕을 한 녹음 동영상이 있어요.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되잖아요. 예. 주말에 이 해당 방송국 MBC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법적인 걸 좀 따져볼게요. 김현기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뭐 내일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걸 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송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결국은 그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보도의 내용이 진실 사실이 아니라던가 아니면은 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던가 아하. 또 뭐 이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다 이렇게 봤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 일요일에 방송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빠르게 그 결론이 날 것 같지만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한데 이미 일단 사건의 성격상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의 유형이긴 합니다. 잠시만요. 좀 쉽게 풀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방송은 그대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냥 그 사건명만 봤을 때 그 통계적으로는 보통은 그 인용 가능성이 좀 낮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게 뭐 녹음의 경위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이 취재를 한다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녹음에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니까 예. 실제로 사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은 어쨌든 간에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하기는 합니다. 불법 녹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BC에서 이것을 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쨌든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그 녹음 내용을 하는 것이니까 국민의힘도 충분히 이렇게 신청을 알겠습니다.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예. 네, 결론은 솔직히 봐야지 알겠죠. 예. 조심스럽지만 조금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앞서 화면에도 만나봤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한 녹음 영상이 있다. 선관위는 전체 원본 파일을 틀어야 된다고 한다.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에 관련된 또 다른 이제 뭐 녹취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리스크로 등장하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김재현 최고께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형수 욕설 얘기를 꺼내 갖고 와서 이슈를 덮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사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예. 물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에 따라 그 파장은 당연히 클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 파장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다만 갑자기 이제 형수 욕설 파일과 같이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치 김건희 씨의 그런 녹음 파일이 뭔가 파장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들게 하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런 비교는 뭐 선거 전략상으로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 전화통화 녹음 파일 방송 여부를 두고 꽤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여권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부인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성격이 내성적인 분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데요. 예. 그걸 갖고 정치권이 뭐 틀린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그 공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전 잘 이해 못하겠고요. 예. 이게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이 스스로 노출돼서 나왔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분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이고 뭐 녹음 파일이 전해지더라도 이게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강훈식 본부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좋은데요. 그러면 엊그제 법정에서 김만배 씨가 한 내용을 언론사에서 그대로 기사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선대본 캠프에서 그 기사화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정정보도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협박성 보도자료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맞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예. 저거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 굿바이 이재명 책 내지 말라고 지금 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했지 않습니까?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그거하고 저 지금 강훈식 본부장 얘기하고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의 맥락에 일관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언론사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취재 윤리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 기자다. 이런 목적 취재를 위해서 당신에게 전화한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고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냥 당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자문을 해주겠다,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 솔깃하게 꿰어가지고 이런저런 편안하게 사적 대화인 것처럼
이 가장을 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하고 그걸 녹음한 다음에 그걸 자신들의 매체에 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매체에 넘겨줘서 거기서 하도록 한다. 세상에 이렇게 편법과 그다음에 취재윤리 규정을 위반해도 이렇게 위반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본부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들 하는 맥락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말씀 쭉 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협박성 보도자료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 진술에 대해서 물론 뭐 주관적 의견이시긴 한데 반론 차원의 보도자료 이렇게 그냥 그 단어는 그렇게 제가 순화하겠습니다. 예,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김건희 씨 얘기 오랜만에 해봤고요. 다음 주제는 오늘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 당 입장을 좀 대변했다면 정의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